100% 실화로만 구성한 레즈 괴담회. 첫 번째 실화입니다. 이레즈미 그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플에서 오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상형이 좀 독특해요. 겉으로는 껄렁껄렁 타투도 많고 양아치 같은 스타일인데 사실 자기 여자한테는 따뜻하고 다정한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이상형은 그저 이상형일 뿐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런 분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오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직장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하시길래 오, 차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저는 제 회사 주소를 알려드렸죠. 퇴근 시간이 되어 저는 회사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서 우와 우와. 웃지 마세요. 아니 분위기가 지금 공포가 아니고 개그인데? 하는 소리와 함께 다가온 건 바로 오토바이였습니다. 회사 앞으로?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였던 거죠. 그분이 헬멧을 주시면서 뒤에 타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냥 탔습니다. 이게 괴담 아닌가요? 아니, 타라면 타야죠. 야, 타! 한다고 바로 타는 게. 같이 고깃집에 갔죠. 불판의 열기와 술 때문에 더워지니까 그분이 소매를 걷어 올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보인 건 양팔 가득 새겨진 이레즈미 문신. 와 대박이다. 너무 무서워. 제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스타일이긴 한데 막상 눈앞에서 보니까 등골이 싸해지더라고요. 저는 슬슬 무서워져서 밥만 먹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2차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 가서 한 잔만 더 하자. 집으로? 라고 하는데 진짜로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 가방을 휙 낚아채고 달아나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했지만 아 왜 그래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척하면서 그분 휴대폰을 들고 튀었습니다. 아니 나나 씨도 만만치 않아. 너만 뺐냐? 나도 뺏을 수 있다. 그분도 당황을 하신 거예요. 역시 아무나 양아치 피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당황하고 머쓱하셨는지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무사히 안전히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플 만남을 항상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이상형처럼 보이던 사람도 결국은 괴담 같은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약간 양발에 이레즈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일부러? 가오 붙이어가지고 완전. 문신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필이었다. 네가 문신을 좋아해? 근데 그 이레즈미는 진짜 상상을 못 하잖아. 거의. 근데 이게 진짜 공포가 뭐냐면 연락할 때는 괜찮았다는 거. 그게 정말 실화 공포입니다 여러분. 전 당연히 차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오토바이가 내 앞에 멈춰 섰을 때 뭐지? 누가 저녁에 야식을 시켰나? 야근하시는 혹시 분들이 그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예요? 그건 아니긴 했어요. 그건 아니긴 가오는 했는데 지켰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괴담. 미국으로 와 결혼하자.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경험입니다. 지금은 전설로 남은 모 레즈비언 클럽의 마지막 영업날이었어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곳에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쪽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 팬클럽 활동을 하면 알게 된 언니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였죠. 그 언니는 본인도 한국의 레즈비언 클럽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도 클럽 같이 가도 돼?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흔쾌히 오라고 했죠. 클럽 아느님이 열기로 가득했고 저와 친구는 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언니는 혼자 스테이지로 가더니 굉장히 자유롭고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역시 엄마니까. 미국물.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가 제 친구를 데리고 스테이지로 가더니 제 눈앞에서 친구랑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 언니랑 뭐 있는 거야? 아니?
나도 갑자기 그냥 끌고 가더니 키스를 했어. 나도 많이 놀랬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술김의 분위기에 휩쓸린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뭐야! 클럽 이후에도 그 언니와 계속 마주쳤고 밥, 술, 레즈비언 술집까지 그 언니는 저와 자꾸만 접점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나 사실 그때 클럽에서 너랑 키스하고 싶었어. 왜 이래? 진짜 뭐야? 진짜 이렇게 공포야. 소름 돋아. 근데 왜 내 친구랑 키스했어? 그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잖아. 그래서 네 친구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었어. 뭘 보여주는 거야?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언니에게 사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죠. 뭐야? 진짜 개소름 돋아. 진짜 스토리 샀어. 지금 미쳤나봐. 근데 언니 남자친구 있잖아. 응. 그 사람은 미국에 있잖아. 어? 난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즐길 건 즐겨야지. 레전드 발언. 미쳤나봐. 그럼 나라별로 뭐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 언니는 제가 가는 모든 행사에 따라오고 계속해서 나에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물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 원하는 게 뭐야? 그 언니의 대답은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뭐야? 아니, 너가 나랑 사귀어주면 남자친구랑 헤어질게. 그럼 같이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결혼하자. 진짜 왜 저래?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호감 표시.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전 직감했어요.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언니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미국으로 와, 결혼하자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끔은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나 근데 소름이 진짜 한 5번 돋았어. 너무 무섭다. 진짜 스토커네. 그러니까. 아니 키스를 갈긴 것도 난 너무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닌 진짜. 것 같아. 심지어 나한테 목적이 있었으면 나한테 그러든가 했으면은 몰라. 내 친구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저거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여기 성추행이야. 자만추도 이렇게 위험합니다. 맞네.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괴담. 영원히 돌아오는 군번줄. 이 이야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던,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경험입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저는 20대 초반 육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군대 규정상 모든 군인은 항상 목에 군번줄을 걸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였으니까요. 저는 애인에게 주곤 했습니다. 너무 로망인데 이거? 이건 나에 대한 증표야. 그래서 가장 소중한 너한테 주고 싶어.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군번줄은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이거 돌려줄게. 그쵸? 그냥 헤어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뒤로도 모든 연애가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 둘, 4번 헤어질 때마다 제가 떠나보낸 군번줄은 어김없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그 군번줄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애인은 그렇게 잘 떠나는데 왜 이 아이만은 아무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거지? 저는 그저 그 금속 조각일 뿐인 군번줄이 마치 제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제대 전이에요? 잠깐만! 지금까지 아직 전역을 안 했거든요. 이게 더 공포야. 군번줄이 무서운 게 아니라 히터가 무서워요. 저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군번줄은 저를 떠났습니다. 군번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낯선 봉투에 담겨 제 집 앞에. 와, 이건 진짜 무섭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섭다. 뭔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연애가 끝날 때마다 마치 관계의 죽음을 기록하듯 그 군번줄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떠나보냈는데, 아니 떠나보냈다고 믿었는데 그 군번줄만큼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서랍 한켠에는 군번줄이 있습니다. 뭔가 소름 돋아.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군번줄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이별 징크스. 때때로 한밤중에 서랍을 열면 희미한 새소리와 함께 작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이 썰에서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라 너한테 주고 싶었어. 를 100명 만남복. 나한테 가장 소중한 너에게. 근데 다들 갖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군인 왜냐면 그 여친 의미가 두면 있잖아. 로맨틱하지. 양심이 있네, 헤어질 때 돌려주는 게.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안 돌려줘도 군번줄을 딱 돌려주더라고. 그게 너무 무서운 포인트예요. 기대되네요. 다음 힙도의 군번줄의 주인은 누가 될지. 그러게.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힙도의 군번줄을 갖고 싶으신 분 연락주세요. 상황으로. 이건 나의 증표야. 지금까지 3편의 레즈, 실화, 괴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포 괴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고생했다 진짜. 오늘 재밌었다. 야. 재밌었다. 그러니까. 재밌는데? 그러니까 너무 괜찮네. 재밌는데? 좋다. 아, 이제 들어가자. 가자. 무슨 소리 안 들려? 어? 들었어. 잠깐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이거 군번줄 소린데? 잠깐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이 영상은 나왕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유튜브를 돌면서 보는 사람에게 구독을 누르며 지금은 당신에게 옮겨진 이 영상은 보는 즉시 좋아요를 눌러야 합니다. 영상을 포함해서 7명의 레지 유튜버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독을 주셔야 합니다.